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이번에는 건강한 식탁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 정보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떡볶이 얘기로 네.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어요. 네, 떡볶이는 사실 뭐 평생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할 얘기가 유난히 또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네. 아니 떡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옛날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고려시대 이전에도 쌀을 가루를 내서 떡 형태로 먹었었던 거예요. 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 되게 있어요. 깊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 식품의 으뜸이라고 하면 쌀. 그래서 육식이 주식인 민족들도 이유식은 쌀을 끓여주잖아요. 그렇죠. 미음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공통 분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밥 이전에 떡 형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떡볶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아마 제가 좋아해서 또 이렇게 되게 의미를 크게 두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너무 의미를 찾아오셔. 네. 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하다 만 게 이제 그 떡 얘기 조금 했었고요. 네. 육수 얘기를 못 했어요.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멸치 육수를 내서 뭐 떡볶이 하시는 분들 간혹 요즘에는 유튜브 잘 돼 있어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 네. 아주 유명한 분들 육수를 보면 네. 멸치 육수, 뭐 어묵 육수, 네. 뭐 여러 가지로 만드시더라고요. 게딱지 육수. 그죠? 그렇군요. 예. 저 옛날에 가던 떡볶이 집은 그 음. 떡볶이 그 통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그 옆에 오뎅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묵 끓인 국물을 이렇게 보면 그걸 많이 거기- 이렇게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네. 오래 끓인 국물이잖아요. 네. 거기에 뭐 무도 있고 양파, 대파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거기 게딱지가 이렇게 한두 마리 떠 있으면 그 게국물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그걸 또 많이 이렇게 하시대요. 망사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봤더니 고추씨가 있어요. 고추씨. 고추씨 저희 지금 옛날에 칼칼하죠. 그렇죠. 매운맛 할 때 네.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네. 캡사이신 성분이 그래요. 고추씨에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게 뭔가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매운 거다. 근데 예.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국물을 내서 넣으니 그 떡볶이가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도 사실은 그냥 맹물을 쓰시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끓인 오뎅 육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멸치 육수나 뭐 황태 육수나 아니면 요새 육수 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요. 그거 잠깐만 우려서 하시면 되고 육수를 우리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육수를 우리는 게 아니에요. 재료를 그러니까 국물을 뽑을 때는 찬물에다가 넣고 하고요. 예. 건더기를 먹을 때는 끓는 물에다 넣으시면 돼요. 요 공식만 딱 기억을 하시면 육수도 맛있게 나옵니다. 15분이면 돼요. 15분이면 네. 부담을 확 줄여주시는데 네. 그러면 매운 떡볶이 만드실 때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은 고추장을 이렇게 그냥 그 국물에다 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가 있고 어떤 분 거기에다 고추 가루를 또 이렇게 한두 국자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게 더 맞아요? 왜 이렇게 그 비율이 다른 거예요? 매운 떡볶이 종류가 사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나 아니면 후추, 후추도 네, 아니면 청양고추. 네. 이렇게 뭔가 생물을 갈아 넣은 거, 또 후추는 사실 캡사이신이랑 다르게 피페린 성분이기 때문에 매운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막 화하게 맵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그게 약간 후추 매운맛.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 조금 비슷하긴 한데 두 개의 맛이 사실은 완연히 다르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한번 우리가 쑤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이렇게 페이스트 형태로 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도 모르는 그 전분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끓어지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텁텁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되게 양념이 진하고 색깔이 밝고 그런데 조금 텁텁할 수 있다. 그래서 고추 가루를 동시에 쓰시거나 혹은 그 저 가는 떡볶이집에 하나가 루땡 떡볶이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고추 가루를 뜨거운 물에 불려서 그거를 고추장처럼 써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맛이 뭐 그럼 고추장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깔끔한 맛이 나요. 이게 전분 성분이 없이 그냥 고추 가루만 있으니까 깔끔한 뒷맛이 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춧가루 양념을 쓰실 때는 간장을 반드시 같이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추장에다가 고춧가루를 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상적인 배합이거든요. 이럴 때는 고추장 1대 고춧가루 1 동량을 넣어서 간장 좀 넣고. 네, 간장 좀 넣고 그렇게 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조금 이렇게 양념을 비비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그럼 고춧가루 좀 훨씬- 붉겠네요.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맛이 나요. 아. 고춧가루가 이렇게 둥둥 뜨는 그런 떡볶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기 참 안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떡볶이 소스가 요즘에는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 간장으로 하는 뭐 예전에도 간장 소스도 있고, 그래서 궁중 떡볶이처럼. 그다음에 요즘엔 뭐 크림 소스, 그렇죠. 크림도 있고. 예, 다양하더라고요. 로제 소스도 로제. 있고 뭐 이게 다 파스타 소스 아니에요, 얘네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익숙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양념장. 그 충청도에서 먹는 지릉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게 또? 멸치하고 고추를 같이 다져서 간장에 넣고 삭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끓여서 또 떡볶이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또 독특한 맛이겠는데요. 네, 그리고 예. 멜젓을 넣어갖고 만드는 떡볶이도 멜젓. 있어요. 네, 이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사실 소스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해서 먹으면 되지만 우리가 익숙한 거는 약간 빨간색 매운 그렇죠. 국물 떡국 같은 그런 떡볶이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재료를 첨가할 수가 있고 뭐 소스라고 하면 사실 파스타 소스에 조금 더 익숙하니까 소스 자체가 외래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파스타 소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떡볶이에 다 응용이 되고 있죠. 홍신의 요리연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전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 짜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유, 그럼 너무 그러니까, 맛있죠. 근데 너무 그날 다 달라서요. 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날씨와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이제 맛이 좌지우지되죠. 네. 이제 오늘은 참 이렇게 약간 쌀쌀하면서 싸한 쨍하면서 뭔가 예. 싸한 그런 느낌이 예. 나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고춧가루만 넣고 청양고추를 다져 넣은 국물 떡볶이가 땡기는 날입니다. 네, 아유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서양식 소스 떡볶이는 사실은 이게 보니까 10년 전쯤에 한식 세계화라는 게 저희 한동안 막 많이 그랬죠. 회자됐었잖아요. 네. 이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이름도 떡볶이가 아니라 영어로 토포키 예,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예. 한식 기여를 세계화. 좀 했나요? 그래서 네. 토포키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에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 다 저희 선배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막내 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토포키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대신 뭐 한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 떡볶이가 어떠한 매개물이 됐다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걸 드세요? 막 찾아 먹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네. 이제 미국의 경우 제가 이제 미국에를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미국에 식구들이 있어서 미국의 경우 한식당에서 이 떡볶이를 반찬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지금은 꽤 있어요. 반찬으로. 네, 그리고 그 영어권 사람들이 이거를 토포키라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약간 매콤한 한국의 라이스 케이크다 떡이라는 그쵸, 걸 그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이거의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양념이 아니고요. 뭐 떡 때문에? 자체에 대한 그 느낌이에요. 이에 왜요? 그게 달라붙는 쫄깃쫄깃 맛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이게 떡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약간 쌀의 주식이기도 하고 이 느낌 자체가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전혀 인식을 못하지만 서양 음식 중에서 이렇게 쫀득거리는 전분 성분을 이용한 음식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기 위주의 식생활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 느낌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점을 깨려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스 위주의 정책을 그 당시에 펼치고 뭐 전시도 가고 뭐 벨기에에서 뭐 박람회도 열고 많은 일들을 했었죠. 저는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닭강정이랑 요 떡볶이랑 두 가지를 나갔나요? 네, 많이 밀었었는데 닭강정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한국 지금 K푸드에 뭐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게 치킨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이제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 붙은 빵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빵집에서 만드는 게 프랑스 빵 바게트예요. 예. 근데 이게 그 현지에서도 파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 그러니까 이 치킨도 K푸드에 선방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치킨에 들어가는 떡볶이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 안에서는 정말 맛있잖아요. 떡 바삭했다가 강정처럼. 그렇죠. 쫄깃했다가 맞아요. 네. 예, 바삭했다 쫄깃했다가 그런 것들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떡볶이도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서서히.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참 이게 맞아요. 좀 방해 요소기도 해요. 이름이 어려운 게. 떡볶이. 떡볶이는 아닌데 다들 이렇게 발음을 못 하시니.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받침 발음이 안 되니까. 아니, 떡볶이를 그러면 드실 때 너무 맵기 때문에 항상 네. 곁에 같이 드시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아, 친구들. 네. 김밥, 네. 뭐 어묵도 그쵸. 있고, 뭐 네. 순대도 있고, 네. 튀김도 있고. 네. 그 종로에 가면은 선술집들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메뉴판에 김떡순이라고 써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김밥, 떡볶이, 순대.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젊은 세대예요. 아, 그래요? 어머, 저희 많이 네. 먹는 거라 했을 그렇죠. 뿐인데. 그렇게 아니고 네. 약간 저희보다 조금 더 윗연배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은 김치 부침개, 떡볶이, 순대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떡볶이가 탄수화물의 대명사인 것처럼 맞아요.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랑 굉장히 잘 맞는 친구들이 모두 다 탄수화물 친구들이에요. 그래, 맛이 어울리는데. 그렇죠. 예전부터도 네. 주먹밥, 김치 부침개, 그렇죠. 그리고 또 김밥 다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튀김도 사실 안에다가 뭐 채소나 뭐 새우를 튀기긴 그러네요. 했지만 그래도 겉에 또 튀김옷이 있고 약간 신기하게도 다 탄수화물들이에요. 저 네. 순대도 당면 순대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또 진짜 무슨 진짜 피순대, 아바이 순대, 대창 순대, 오징어 순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아니, 끝날 시간이 다 돼가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떡볶이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요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가볍게 한번 즐겨보세요. 네. 이제 떡볶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